안녕하세요. 북 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이라이프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책 소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왜냐면 며칠 전에 읽고 정말 되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무조건 팔리는 카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제가 어센트 코리아의 김윤경 본부장님이 주최하시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독서 모임에서 매달 이제 마케팅과 관련된 책들을 추천을 해주시고 계신데 마침 다음 주에 진행되는 책이 이 책이어서 저도 읽고 참여를 해보려고 이걸 읽게 됐고요. 사실 제가 마케팅 업무를 하면서도 카피와 관련된 책은 부끄럽게도 아직 한 권도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시작으로 앞으로 카피와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직접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시작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책이었어요. 먼저 표지를 보시면 굉장히 푸른색으로 눈에 확 띄는 표지인데요. 제목이 일단 굉장히 큼직하게 상단에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에는 카피라이터를 뜻하는 것 같은 손에 연필을 쥐고 있는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힘있게 표현돼서 카피라이터의 역할이 그만큼 매출을 증가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이 책에서는 전반적으로 카피라이터들이 어떤 태도로 일을 대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카피를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담아내고 있는데요. 가장 중점적으로는 카피라이터들이 꼭 알아야 할 12가지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가지 기술을 영상에 모두 담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서 책의 중간중간에 제시되는 과제들을 수행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 많은 내용들 속에서 제가 특히 전달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헤드라인을 만드는 4가지 요소에 관한 거였는데요. 긴박성, 유용성, 독창성, 그리고 초구체성입니다. 책에서는 여러 가지의 헤드라인을 예시로 해서 구매 전환을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카피인지를 판단해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카피가 있다고 해볼게요. 드디어 온라인으로 돈 버는 법을 배워봅시다. 이 문장을 보면 어떠신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4가지 요소에 근거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 긴박성이 느껴지지 않죠. 마감 기한이나 신청 기한 같은 게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걸 내가 꼭 굳이 지금 볼 필요는 없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 만들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유용성과 관련해서는 온라인으로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 온라인 수익화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분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크게 유용한 정보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독창성도 떨어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구체성 또한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돈 버는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을 활용해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이런 디테일한 정보가 추가될수록 좀 더 구매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카피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블로그 제목을 쓸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블로그 글을 쓸 때 항상 제목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 같아요. 제목에 어떤 키워드를 넣을지, 그리고 그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전달할지, 그 2가지에 가장 중점적으로 시간을 쓰는데요. 좋은 키워드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키워드에 이 4가지 요소를 넣어서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클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자인 글렌 피셔는 카피라이터들의 코치이기도 한데요. 그가 신입 카피라이터들에게 내주는 숙제가 있어요. 특정 제품을 주고 이거에 대한 카피를 써와라 라는 과제를 주는데, 그 과제를 통해서 카피라이터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때 단순히 카피라이팅의 그런 매력도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제품의 특징에 집중하는가 혹은 제품의 혜택에 집중하는가를 보고 카피라이터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품의 특징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공급자 입장으로서 제품의 특징을 나열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제품의 혜택을 보는 카피라이터들은 이 제품을 이용함으로써 고객이 어떤 부가가치를 누리게 될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소비를 할 때도 만약에 노트북 거치대를 구매한다 라고 하면 노트북 거치대의 어떤 무게라든지 아니면 높이 조절이 다양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특징에 속하겠죠. 물론 이 정보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고객이 구매를 결정하게 만드는 요소는 상세 페이지를 쭉 내렸을 때 하단에 있는
당신은 이 제품을 사용해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라면 이 문장을 보고 이 제품의 매력도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라는 점이었어요. 사실 노트북 거치대는 제가 임의로 만든 예시이지만 여러분이 제품을 찾아보고 그리고 구매를 할 때 결정적으로 어떤 요소의 매력을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리고 글렌 피셔가 책의 전반에서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카피라이팅의 기술은 바로 제품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뒤에 카피를 작성해라 라는 점이에요. 요즘 워낙 다양하고 자극적인 카피들이 많다 보니까 카피라이터 입장에서도 좀 더 고객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카피를 쓰는 것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카피를 쓰는 이 제품의 주요한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차별화된 특징을 갖는지 이게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한 뒤에 카피를 써야만 효과적인 구매 전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피를 쓸 때는 리서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에서는 리서치를 두 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일단 1단계 리서치는 관련된 책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서칭하는 거예요. 이때 찾는 정보들은 대체로 좀 수집하기 쉬운 정보들이겠죠. 그래서 카피라이터에게는 흥미가 있는 정보들일 수 있지만 잠재 구매 고객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정보일 수 있어요. 이때 2단계 리서치가 중요한데요. 2단계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자료 조사를 통해서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면서 고객들이 나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잠재 고객들에게 흥미를 주거나 정보를 주는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그게 우리 브랜드에 대한 호감의 증가로 이어지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책에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시거나 글쓰기를 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책을 소개해드릴게요.